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국민들께 보고한 대통령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 안보, 기술,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나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순방의 성과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귀국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순방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이례적이었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순방이 끝나고 기내 간담회를 통해서 순방 성과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사례는 좀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처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순방 성과를 브리핑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도 사실 청와대로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이전한 후로 처음이었고요. 브리핑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우선 유럽 순방 그리고 프랑스 G7 정상회의 성과를 쭉 브리핑했고요.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모두 기자들 12명이 질문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역시나 또 예정된 시간을 넘겼는데 원래 이제 브리핑이 끝나고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일정이 미뤄졌을 정도로 좀 브리핑 그리고 회견이 좀 길게 이어졌습니다. 질문 전체로 보면은 또 많이들 주목하는 주제에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질문은 이제 순방 성과 절반 그리고 국내 현안 절반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만찬 또는 여러 차례 어떤 만남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이것이 또 화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황 레오 14세에게 했던 방북 요청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 또 국내 현안 중에서는 당청 관계 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국정 2년차 개각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좀 보자면 민감한 질문도 많았지만 역시 이 대통령답게 그 스타일답게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 또 자세가 돋보였고요. 솔직한 속내를 얘기했고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냈죠.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했고 아울러서 국정 2년차 더 낮은 자세와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보통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를 불러가지고 회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부 요인들을 초청을 해서 브리핑한다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사실 뭐 여야 대표 회동을 하기에는 상황이 좀 당청 갈등설도 있고 또 장동혁 대표는 또 입원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브리핑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고 나서 오부 요인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여야 당 대표들을 모시고 그 성과를 많이들 이렇게 알리곤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해외 순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인 정치 상황 이슈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11일 만에 또다시 국민들 앞에 서게 된 모양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 능력 이걸 가지고 아마 해외 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들을 국민들 앞에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